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화면 속 커서를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더블 클릭 한 번에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컴퓨터의 입력 장치인 마우스 덕분이죠. 과연 우리는 이 장치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일하기 바쁜 그레씨. 드래그가 뭐였지? 드래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영 지지부진해 보이네요. 마우스가 없는 세상에선 간단한 작업 하나도 모두 키보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일이 단축키를 외워야만 하는데요. 메뉴가 뭐였지? 영희 씨, 그 메뉴가 단축키가 뭐예요? Alt F 누르고 방향키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Alt F요? Alt F. 됐다. 고마워요. 그런데 다시 작업을 시작하나 싶더니 영희 씨, 그 되돌리기가 뭐예요? 되돌리기. 그거 메뉴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이거 뭐지? 이 속도를 언제 다 해? 이거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아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네. 아니,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면은 막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그런 보조 장치 누가 안 만들어주나? 아유, 자료 파일 하나 만들기 참 힘드네요. 힘들어. 여기서 잠깐. 컴퓨터 입력 장치 마우스는 화면이 커서를 이동시키거나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하죠. 하지만 만약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컴퓨터 제어판에서 키보드를 사용해 마우스 키를 설정할 수 있답니다. 단순히 아이콘을 이동하는 것이 아닌 마우스처럼 커서의 방향 키까지도 설정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세요. 여전히 느릿느릿 작업하는 두 사람과 달리 언뜻 봐도 LTE급 속도를 자랑하는 그레씨. 그새 늘었네요. 그레씨, 이제 장난 아닌데요? 이제 제가 그레씨한테 배워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야, 옥수리 탑법인 나에 비하면 아주 그냥 고수네 고수. 아이고, 이 정도 갖고 그러십니까? 동료들 칭찬에 한껏 우쭐해진 그레씨. 아주 손에 날개를 달았어요. 다 했다. 이제 조정만 하면 끝이다. 자. 속도가 빨라진 덕에 작업도 수월하게 끝난 모양입니다. 뭐야? 어디 갔어? 그레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봐요.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한 건데 이거. 아이고, 어쩐지 신나서 작업하더니 실수할 것 같더라. 이거 언제 또 일일이 다 작업해. 단축키 일일이 다 외워가면서 하니까 한참 걸리네 이거. 아니 그냥 한 번에 딱 클릭하면 실행해주는 그런 물건 없냐고.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는 컴퓨터 작업.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사람들은 투명한 나를 통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네모난 창이 되기도 하고 유려한 곡선의 잔이 되기도 하죠.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운 색도 담아낼 수 있는 나. 내가 누구냐고요? 투명하고 단단한 한편 잘 깨지기도 하는 나. 나는 유리입니다. 나는 보통 일상용품 형태로 만들어져 소비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꽃만큼이나 예쁘고 보석만큼 빛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작품으로 존재하죠.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이 작품도 모두 나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내기도 하고 앙증맞고 귀여운 모양으로 빚어진 작품들은 동화 속 세계로 이끌듯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의 손길에 따라 그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나, 유리는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세상에 와서 지금처럼 쓰이고 있는 걸까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지역에서 우연한 계기로 발명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5세기 이전까지는 귀족들이 많이 이제 유리를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평민들이 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자동화 기계가 개발이 되면서 좀 더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나 유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마치 마법을 부리듯 유리 공예가가 유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 한번 지켜볼까요? 먼저 유리 공예의 원료가 되는 파유리를 1200도가 넘는 용해로에 넣어 연물과 같은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녹입니다. 그 다음 뜨겁게 달군 블로우 파이프를 용해로에 넣어 액체 상태의 유리를 덜어낸 뒤 블로우 파이프를 입으로 불어 모양을 내는데요. 이 기법을 블로잉 기법이라고 합니다. 성형 과정에서도 용해로를 여러 번 오가는데요. 굽기 전에 다시 녹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죠. 잠시 후 한쪽 면을 잘라내자 그릇 형태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성형이 끝나면 약 500도의 선행로에서 하루 이틀 정도 천천히 식혀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가 단단하게 굳어지면 유리 공예품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또 다른 유리 공예의 세계도 있죠. 다채색으로 유리를 여러 크기로 잘라 납으로 이어붙인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림 유리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중세 시대에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창문에 그 그림으로써 성경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형형색색의 이제 유리들을 활용한 장식품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예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더 사랑받는 스테인드 글라스. 주재료인 생유리판으로 작품 하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작품의 도안을 선택한 뒤 색의 배치를 고민합니다. 색에 맞추어 생유리판을 골랐다면 그 위에 도안을 대고 그린 다음 유리 전용 칼로 조심조심 잘라줍니다. 잘라낸 생유리 조각들은 잘린 단면이 거칠고 뾰족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듬어줘야 하죠. 다음으로 생유리 조각을 이어 붙이는데요. 그에 앞서 먼저 각각의 테두리에 동테이프를 감아주는데 이 과정은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준답니다. 동테이프를 감은 생유리 조각들을 납땜질로 이어 붙이고 땜질한 부분을 부식제로 꼼꼼하게 닦아주면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 완성되죠.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빛이 없을 때도 예쁘지만 빛이 있게 되면 매력이 더 배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세계에서 나 유리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빛납니다. 또 다른 유리 공예품을 찾아온 이곳. 눈길을 끄는 건 마술을 부린 듯 신기한 모양을 한 유리병들인데요. 모두 버려진 유리병을 이용해 만든 것이랍니다. 이렇게 유리병 아트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버려지는 빈 병을 다시 말해서 자원순환을 시키는 거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료, 재료도 아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들다 보면은 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에너지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데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버려진 유리병이 작품이 되는 곳이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요상한 모양의 유리병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이 특수 가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유리병 아티스트가 지휘하는 유리병 마술, 한번 볼까요?
뜨겁게 달궈진 특수가마 안으로 평범한 유리병 하나가 들어갑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하는 유리병을 꺼내 목 부분을 쭉 뽑아서 배배에 한 번 꼬아줍니다. 500도에서 7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연화되기 시작하는 나 유리의 성질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마 속에 넣었다가 빼내면서 블로잉 기법을 이용해 몸통을 부풀려주면 변신 성공! 또 하나,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녀석은 바로 이 납작 유리병인데요. 열과 중력을 이용한 슬럼핑 기법으로 납작하게 만들어진 뒤 벽걸이 장식품이나 접시 등 유리병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해 사람들에게 쓰이게 됩니다. 때로는 꼭 필요한 일상용품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 유리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백초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혹시 새활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버려진 물건에다가 새로운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의 우리말인데요. 지금부터 이 유리병을 활용해서 새활용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백초미션 도전! 일단은 이 유리병은요, 잼을 담았던 통인데요. 안에를 말끔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겉면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떼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준비를 해주세요. 이 유리병 다음으로 또 준비물이 투명 테이프, 송곳, 가위, 또 은박지, 도시락, 그리고 티라이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준비물을 가지고 지금부터 분위기를 완성시키는 무드등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요, 이 유리병을 잘 감싸줄 수 있는 크기에 맞춰서 은박지 도시락을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이 은박지 도시락이 여기에 잘 감싸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은박지 도시락을요, 이제부터는 송곳으로 구멍을 내줄 건데요. 저는 지금 손이 가는 대로 막 뚫어줄 거지만 여러분들은 예쁜 문구나 이미지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무드등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는 돌돌 말아서 유리병 안에 담아주실 거예요. 자, 뚜껑을 열고 유리병 안에 담아주신 다음에 투명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유리병과 이 은박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자, 고정을 정확하게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고정이 다 됐다 싶으면요, 이 안에다가 이 LED 등을 불을 켜시고 안에 유리병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혹시 불이 약하다 싶으면요, 한 개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D 등을 유리병 안에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아주게 되면요, 예쁜 무드등이 완성이 됐어요. 지금까지 새활용으로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음식물을 오랫동안 변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사물 통조림. 우리가 여행이나 캠핑을 떠날 때 간단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휴대할 수 있어 자주 사용하곤 하죠. 단순히 금속재의 깡통에 음식을 넣어 밀봉한 형태이지만 이 안에도 숱한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산업장려협회에서는 식품 장기 보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도모를 위해 음식물 보존 용품 공모전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음식물 보존용품 공모전? 오, 그렇다면 내가 빠질 수 없지. 재밌겠는데? 전쟁 중 음식물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프랑스의 산업장려협회에서 내건 공모전. 이에 제과업자이자 발명가였던 니콜라 아페르는 곧바로 새로운 용기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그가 구하는 것은 바로 병조림. 입구가 넓은 유리병에 음식물을 넣어 가열한 뒤 마개로 뚜껑을 덮어 입구를 밀봉시키는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었죠. 그래, 됐어. 이거면 나 꼭 수상할 수 있을 거야. 됐어. 상장
대상 니콜라 아페르. 이 사람은 산업장려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음식물 보존용품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산업장려협회장. 결국 이름 있는 식품업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상을 거머쥐게 된 아페르. 허허, 축하해요. 프랑스 장병들이 병주름 때문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프랑스보다 더 좋고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우리 영국이 프랑스를 꼭 뛰어넘고 말겠어. 저희가 듀란드 씨를 부른 이유는 지금 프랑스에서 장병들이 병주름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영국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병조림을 뛰어넘을 만한 식품 보관용품이라. 하긴 병조림은 무겁기도 하고 잘 깨지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선배, 뭐 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 이거야. 에? 뭐가요? 금속재 용품을 만드는 거야. 철은 산화되니까 내가 특허낸 주석 용기를 만드는 거야. 에? 그래, 이거야. 1810년 통조림 발명가는 피터 듀란드. 당시 영국에선 병조림을 능가하는 식품 보존법을 개발하는 데 매달렸는데요. 이에 런던의 기계공이자 기술자였던 듀란드가 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을 연결한 후 밀봉하면서 틴 캐니스터, 즉 오늘날의 통조림 용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됐죠. 통조림의 탄생, 식품 보존법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발명품이라 할 만하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사장님, 이게 뭐냐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은 변질되지 않고 오래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이야, 이거 혁명인데? 아니 근데 이건 어떻게 따는 거예요? 예? 아, 그러게요. 아, 저는 배달만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 뭐 힘 좋아 보이시는데. 네? 예? 당신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며 위급한 상황을 위해 준비된 나. 눈에 띄기 쉬운 빨간 빛깔의 둥근 몸통에 든든한 손잡이를 지니고 있죠. 이런 내가 누구냐고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물, 나는 소화기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늘 긴장을 놓지 않는 이곳에서도 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나 소화기는 불을 끄기 위한 기구로 내 몸 안에 담긴 소화제에는 냉각과 공기 차단 효과가 있어 불을 끌 수 있죠. 이러한 소화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화기에는 크게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K급 소화기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분말 소화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 B, C급 화재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적용이 가능한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이 있는 곳이나 밀폐된 곳에서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이 어디에 났는지에 따라 A급 일반 화재와 유류나 가스에서 발생한 B급 화재, C급인 전기 화재 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다면
세 경우에 모두 쓰이는 분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불이 난 위치로 소화기를 들고 이동한 뒤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죠. 다음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주는데요. 손잡이를 준 채 뽑으면 잘 빠지지 않으니 꼭 바닥에 놓고 뽑아주세요. 이제 소화기의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잡이를 움켜쥐면 소화 분말이 나오는데요. 이 분말이 불에 닿아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등을 발생시켜 불이 꺼진답니다. 화재는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의 위력은 소방차 한 대의 효력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엔 이렇게 중요한 소화기를 특별한 곳에 둬서 화재를 예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녀석. 바로 보이는 소화기인데요. 담벼락은 물론 대문 옆이나 외벽 등에도 설치돼 있죠. 이렇게 보이는 소화기가 실내가 아닌 바깥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그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불가능한 지역에 주로 이제 고지대 같은 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설치한 기초 소방 시설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공영 차고지의 버스 안에서 발생한 화재와 한 판매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모두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초반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죠. 그 보이는 소화기는 그 재난 현장 황금 시간 목표제에 따라서 그 설치한 소방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 화재 초기에 그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 일반 시민 누구든지 꺼내서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사실 불이 나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5분 안에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소화기함을 눈에 잘 띄게 디자인했고요. A급, B급, C급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설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죠. 그렇다면 이곳의 주민들은 보이는 소화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 설치됨으로써 이 주민이 실용적으로 이용하고 또 저금으로써 손쉽게 진화가 될 것에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이곳엔 실내에서 쓰기 좋은 독특한 디자인의 소화기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소화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투척식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입니다. 그 사용 방법은 평소에는 꽃병으로 이렇게 쓰다가 던지면은 이 안에 있는 소화액이 퍼지면서 불을 끄는 방식이고요. 겉보기엔 평범한 꽃병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투척식 소화기랍니다. 이 병 안에 화염 억제 성분인 탄산칼륨과 부동제, 침투제, 유화제 등이 들어있어 A급 일반 화재에 쓸 수 있는데요. 꽃병 소화기를 힘껏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소화액이 나와 냉각 효과를 일으켜 불이 꺼지는 거죠. 이렇게 사용법이 간단한 꽃병 소화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답니다. 거실 테이블 위라든지 안방 협탁이라든지 요리를 많이 하는 주방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 파이어베이스가 놓여 있으면서 늘 사람들이 화재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조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 소화기. 항상 당신 곁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혁입니다. 이르면 2019년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서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100초 미션 도전!
자동차는 특성상 A형 일반 화재의 위험은 물론이고요. 석유나 LPG 등에서 발생하는 B형 유료 화재, 자동차의 전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C형 전기 화재의 위험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A형, B형, C형 화재에 모두 적합한 소화기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소화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말 소화기입니다. 이 분말 소화기는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분말 때문에 자동차 내부가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는 청정 소화기인데요. 청정 소화기는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자동차 내부에 손상을 주지는 않지만 소화 약재 중에 한 성분이 유해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잔여물이 남지 않는 이 강화액 소화기가 있어요. 강화액 소화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얘는 액체 소화 약재를 질소가스 등으로 분사를 해서 냉각시키는 방식으로 불을 꺼주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타입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적어서 큰 불보다는 작은 불의 초기 대응에 더 적합할 것 같기는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텀블러 형태의 소화기인데요. 얘는 강화의 소화기에 심미적으로 디자인을 더해서 만들어진 소화기입니다. 얘는요, 상단 부분을 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윗부분을 눌려주시게 되면 분사가 돼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분사! 자, 이렇게 디자인 때문에 좀 차량이나 이렇게 실내 내부에 두기에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자, 차량용 소화기는요, 트렁크에 두시기보다는 보조 제품 누가 못 만들어주나? 보조 장신들. 그쪽 장전들. 아, 왜 이래? 왜? 몇 회야? 저희 해? 해? 11시 11분에 하려고.